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애자의 서정주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너무 흥미롭게 듣다 보니 제 순서가 온지도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애자이에서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으로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기업이 사회혁신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자이라는 기업에 2001년부터 입사해서 한 20여 년간 인사 HR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기업사회혁신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은 기업으로서 사회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자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자이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약 40여 개국의 연구소, 공장, 현지 법인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약 10,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자이는 1941년에 일본에서 생겼고 한국에서는 1997년에 생겨서 지금 약 170여 명의 직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자이는 HHC라는 기업 이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어떤 회사나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HHC가 내부의 회의실 이름으로도 되어 있을 만큼 모든 직원들이 이제 HHC 활동을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이 로고가 저 가운데 있는데 나이팅게일의 핸드라이팅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이팅게일을 이제 많이들 간호사로 알고 계신데 실제 간호사시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수학자, 통계학자로 나옵니다. 나이팅게일이야말로 과학적인 접근, 또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실제 전쟁 중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같은 이제 노력으로 사회적인 의학 혁신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회사의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being well 개념을 키무라상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에자이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well이란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어떤 최대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역량 강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개개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 페이지에서 건강 격차 해소를 HHC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에자이는 전문의약품을 주로 이제 비즈니스로 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그런 솔루션들을 도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HHC 에코시스템이라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인더스트리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이것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협력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근무 시간의 1%면 우리가 365일 정도 되니까 3.6일까지는 안 돼도 3일 정도의 시간이죠. 는 꼭 공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할 때 이거를 인사평가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승진을 하려면, 또 KPI를 달성하려면 공감 활동을 꼭 해야 되고, 무슨 공감 활동을 했는지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고 실제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인사 체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지식창조 경영의 대가이신 지식창조 이론 새끼 모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주제들인데요. 직원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하는 연간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이 직접 정하고요. 이렇게 활동한 거에서 이제 저희가 더 투자를 하기도 하고 솔루션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100개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하나 성공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이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도 어떤 뇌전증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떤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안의 의미는 나와는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어떤 동정의 표현이었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공감을 할 때 우는 직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행동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하고 싶다. 뭔가 시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많은 사회인들이 이 컴패션 레벨까지 갈수록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더 빨리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감도 직원 개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직 내에서 내가 공감한 것을 말로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 명이 동시에 공감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이 공동 창출하는 파트너들이랑 특히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용자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공동의 공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경도인지장애라는 치매 전 단계이세요. 근데 본인이 어려운 얘기, 밤에 나갔을 때 갑자기 길을 잃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서 이 자리에는 간호사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재활하시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로봇 박사님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여기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다. 여기 끼어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또 불러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CSR, 뭐 CSV, ESG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다 사회공헌 아니야?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에자이는 계속 기업사회 혁신,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늘 주장했었어요. 제이슨 사울이라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뭐 책임 CSR의 정신이 자선 활동,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전략적으로 사회를 공헌하는 활동이다. 근데 우리 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아까 앞서 두 발제자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할 전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 에자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자들과 중심으로 공동 창출한 솔루션들의 예시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직원 중에 이제 갑상선 암이 있었던 직원이 있었고 저희는 항암제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헬스케어 기업인데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나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저요오드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저요오드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제품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맛이 엄청 없던가 이게 정말 저요오드가 맞는가 잘 모르겠는. 그래서 이 직원이 본인이 경험한 걸 가지고 저희 그 HHC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회사에 제안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혁신 커미티라고 저희가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저희가 입맛풀이라는 맛있죠 염을 하는 회사랑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제품 풀라인이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맛있죠 요를 치시면 그 저 요드식 필요하신 분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추천해 주실 수 있고요. 사실 수익으로 봤을 때는 뭐 어렵죠. 유지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음식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콜렉티브 임팩트, 파트너십, 뭐 PPPP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나우 사회혁신 네트워크, 나우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장애나 질병이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도 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 그 헌법의 내용을 잘 모른 채로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나답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 파트너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고 특히 사용자들이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역량 강화되기 위해서 문화예술 사회혁신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문화예술 사회혁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개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호혜적인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요거를 음악 등 미술 이런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미줄처럼 많은 연결망들의 네트워크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구체적인 나우에서 만든 어떤 결과물들, 문화예술 사회혁신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건 뒤에서도 또 조금 설명드릴 텐데 한 20여 곡의 노래를 계속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노래 만드는 활동은 이제 좀 중단하고 있고 리빙랩 플랫폼으로 나우 사회혁신 랩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자들과 함께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솔루션들을 공동 창출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리빙랩 플랫폼 기업사회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래는 뮤지션들이 작곡을 하고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 당사자분들이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어르신들, 또 뇌전증 아이들과 가족들, 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공동체의 지역 주민들이 같이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기 효능감은 건강이나 질병 치료의 예후에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고 공동체의 참여나 우리가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인게이지먼트랑도 관계가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함께 노래를 만들고 창작하고 부르고 녹음하고 이 노래들이 미디어에 소개되고 공연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또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이후에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리빙랩 방식으로 만들고 또 이후에 돌봄 리빙랩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리빙랩은 정말 그 사회에 필요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론일 수 있고 또 사용자 중심의 그 솔루션 코크리에이션을 하는 방법론이구나. 그리고 SDG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빙랩이 그 진정한 SDG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로컬이란 프로젝트를 하면서 7개 마을 공동체와 함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의 의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깊이 소통하면서 아마 지금 그중에서 성미산 마을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성미산 마을 분들과 함께 저는 그 우리 오무타 미래공창센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 지자체에서 그 칸막이형 행정을 하는 것을 이 같이 지역의 NGO랑 또 기업들이랑 또 같이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그 지역 경영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향해야 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을 공동체들을 다니다 보면 NGO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가들이 거의 몸을 다 녹여가면서 진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특히 성미산 마을에서 청춘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던가 또 정책적인 안정성이 이것들이 커뮤니티 케어와 연결돼서 지역에서 잘 활동을 하는 NGO들이 커뮤니티 케어 안으로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이게 지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리빙랩을 만들게 됐고요. 그 연대 간호대 그 연구팀에서 그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에서 오셔서 같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 지금 2년 차로 여기 계신 시닷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비저닝 워크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성과라고 보면 이건 제가 옛날에 정리한 건데 정말 민주주의적인 방법론이자 또 실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리빙랩이 아니었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걸치고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이 동시에 있으니 그 통합적인 시도가 가능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사회 혁신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관여 인게이지먼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공중보건,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그런 위생을 체계화한다던가 중요한 표준을 과학적인 으로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지역에서 그 여러 부분의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협력해서 관여하고 집단적으로 그 임팩트를 만들고 이 사회의 건강을 그 좌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시스템 자체를 고민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코크리에이션 너무 중요한데 코크리에이션뿐만 아니라 같이 공동 창출한 이 솔루션들이 과연 이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생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정책에서 채택하고 또 예산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코크리에이션, 코프로덕션은 똑같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급진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돌봄 하면 많은 분들이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어린이 돌봄 말씀하시지만 돌봄은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한테 필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고 아프지 않은 뭐 그런 어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인간만 인간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환자이고 누구나 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꼭 필요한 활동이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커뮤니티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커뮤니티 어원 자체가 함께라는 뜻과 어떤 의무를 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볼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면 뭐 정부의 어떤 제도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혜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 활동가들이 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사회적 그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티 케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2021년 12월에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여기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셨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앞서 잠깐 소개드린 성미산 마을 돌봄 리빙랩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대전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까 키무라 상이 말씀해 주신 기업이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임팩트랑 또 지역 경영의 플랫폼이 된다. 그 관점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복지부 예산으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지역의 경증 어르신들,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어떤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지털, 그러니까 에자이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함께 활용하고 또 그동안 나우에서 해왔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 그런 소셜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개인적으로 좀 이 공간에 갔었어요. 우리 알로 하하하랑 밥 한 끼 해요라고 이제 훌라 하는 프로그램이랑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몇 분이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가 5회차만 실험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말씀을 하셔서 복지관에서 도입을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막 상의를 하시더니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길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어땠고 이게 우리한테는 꼭 필요해서 꼭 다음 학기부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런 활동들이 더 촉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선배시민학회랑 같이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랑 에자이랑 MOU를 맺고 리빙랩의 핵심은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비전을 같이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한 것들을 같이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의 객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을 이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 시민과 이제 시민들의 역량 강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치매 관련돼서 치매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나 소이랩이나 이노소셜랩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희야 올해 했지만 아까 설명 들으면서 진짜 퓨처 디자인, 퓨처 리빙랩의 방식으로 내년도에는 더 희야를 고도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두근거렸고요.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리빙랩과 돌봄 전환 관련해서 이제 평범한 생활자가 이제 혁신의 파트너로 가면서 이제 전환 운동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리빙랩을 통해서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기업에서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